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노래 부르기 수업의 단계에 대해서 할 건데, 요게 아마 조금 되게 짧아 보이지만 설명이 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수업 단계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교생 시스템 나가서 또 학교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또 그때그때 수업의 상황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전차시 수업의 관계라든지 또 후차시 수업의 관계에 따라서 해야 될 활동이 있고 안 해야 될 활동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약간 좀 변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떤 부분은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단계가 아마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과목에서 배웠겠지만 실제로 그 단계대로 적용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업 단계를 왜 배워야 하냐면 그 수업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제재를 선택해서 수업을 할 때, 아, 요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해서 그 안에서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음악에서 노래 부르기 수업 단계 나갈 건데, 이 노래 부르기는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동기유발하는 단계에서 이제 감각적 감지를 많이 넣거든요. 이 감지라는 거는, 이제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무슨 소리지? 그전에 들었던 음악이랑 다르네. 이거는 뭔가 새로운 음악 같아요. 아니, 아, 이거 내가 알던 건데.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아이들이 인지하는 과정이거든요. 감각을 통한. 우리가 춥다 이렇게 느낄 때도, 우리가 덥다 이렇게 느낄 때도 뭐냐면 그 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낀 지금 감각이 무엇인지 지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감지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뭐냐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전에 쌓았던 경험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들으면 뇌 귀가 불편하다든지 듣고 싶지 않은 나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하는 거예요. 어떠한 소음을 감지했을 때,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뭐냐면, 감각적으로 이제 감지가 된 거예요. 이거 나한테 맞지 않아. 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불편해. 요게 감지예요. 자,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요. 감각적으로 느꼈어요. 이거 너무 저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싫으니까 이거를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 인지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 소리는 시끄러운 거야.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까지가 이제 감지예요. 그래서 동기유발에 감각적 감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내 감각으로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동기유발에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우리 신나는 춤곡을 들어볼 건데 뭐가 다른지 다른 점을 생각하면서 들어볼까요? 아이들한테 춤곡을 들려줬어요. 근데 지난번에 들었던 건 이런데 요거는 좀 다르네. 요 정도가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기유발에서 감각적 감지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감지 단계에 이제 동기유발을 하면서 오늘 어떠한 것들을 공부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순서들을 학습할 건지, 요 학습 요소가 이제 같이 배치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교수 학습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감각적 감지의 동기 유발을 시키는 건 뭐냐면, 요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는데 아이들의 흥미랑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이 학습 제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동기유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동기유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사실은 동기유발은요 아이들의 에너지에 그 전체 수업에 쏟는 에너지는 정말 작은 일부분만 쏟아야 되거든요. 이제 가끔씩 음악 그 수업을 할 때 동기유발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놀랍거나 너무 그 세게 아이들한테 접근이 돼버리면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애들 머릿속에는 동기유발에 대한 자극만 남아있어요.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수업이거든요. 뭐냐면 노래 부르기를 한다라는 거 특히 이제 요거는 어떤 수업에도 다 똑같이 포함이 되는데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수업에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주요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수업을 통해서 목표를 도달한다는 거는 그 목표와 관련된 주된 활동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에너지가 만약에 100%라고 하면 실제 가장 중요한 활동 1, 2, 3를 할 때 거기에 한 80에서 90%를 쓰는 거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동기유발과 정리 활동에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지도안을 뭐 짜신다든지 수업의 단계를 구성하실 때 무엇이 가장 이 수업 시간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주요 활동인지를 정말 정밀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활동들이 가장 많이 아이들의 집중력과 에너지와 활동 시간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유발 뭐 학습 문제 순서는 한 5분 정도 짧게만 가셔도 정말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은 자극적이거나 너무나도 놀랍거나 강한 활동을 이렇게 넣으시면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물어보면 동기유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동기유발에서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뭐 이거 한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수업은 어떤 수업이다? 그렇게 잘된 수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그거에 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기초 기능, 여기 이제 단계를 보시면 감각적 감지를 하고 이제 기초 기능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제 기초 기능을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습득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이제 그 기초 기능에 다가가기 위한 단계인데, 먼저 제제곡을 알기. 이제 이거 뭐냐면 익히기와 알기를 지금 분리해 놨죠. 이거 뭐냐면 제제곡이 어떤 건지 먼저 아이들이 느껴봐야지 그 다음에 익히기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얘들아, 자, 이거 제재고 우리가 불러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요 제제곡 듣는 활동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 음악 활동에서는 우리 모든 음악은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거, 수용과 표현.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발산하는 활동이 정말 그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처음부터 발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걸 먼저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도 먼저 아이들이 어떤 노래인지 많이 듣고, 아이들이, 아, 이런 노래구나.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들으면서 선율적인 것도 듣지만 또 박자에 대한 것도 듣고 리듬에 대한 것도 듣고, 그러한 듣는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듣는 활동을 다양하게 하면 아마 수업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뒷부분은 그 다음 차시로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40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가창과 관련된 수업 전체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간 조절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얘들아 우리가 지휘를 하면서 들어볼까? 아니면 뭐 박자치기를 하면서 들어볼까? 리듬치기를 하면서 들어볼까? 이런 거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제곡을 일단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제제곡 익히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달랑 한번 들려주고 얘들아 잘 들었지? 자,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그 곡을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아, 이 곡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제곡을 우선 이제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면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래에 대해서 음악에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서로 얘기해 볼까? 신나요. 어떤 아이는 뭐 어떤 아이들과 정말 다른 느낌이 나는데 이걸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애들이 표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다양한 음악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을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추상적인 느낌을 구체적인 언어로 많이 이야기하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거는 내 추상적인 감각과 느낌을 구체화된 언어로 명시화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만약에 이야기 나누기가 어려우면 뭐 글로 쓰기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많이 잘 알고 있는 뭐 그림으로 표현하기라든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런 수업을 한 경우가 있어요. 만화로 그려보는 거. 그거에 대한 느낌을. 그 아이들이 오히려 만화적인 접근을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제곡을 익히는 단계로 갑니다. 자, 제제곡 익힐 때는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제 보셨던 수많은 활동, 어떤 활동을 접근하셔도 다 좋아요. 그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악보상으로 제제곡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읽어보는 활동을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가사를 읽어본다든지, 리듬을 말로 읽어본다든지, 뭐 박자를 한번 본다라든지, 그러니까 악보상에 아이들이 보이는 거 있죠. 가락의 변화를 알아본다든지, 이제 제제곡에 대한 악보를 기준으로 많이 살펴보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힐 때 호흡과 발성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흡법이라든지, 이제 모음으로 하는 발성법이라든지, 그래서 요것들은 지도서에 지금 워낙 자세하게 정확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자에 따라서 뭐 4분의 4박자 길이에 맞는 호흡,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서 4분의 4박자 두 마디를 함께 이렇게 호흡으로 이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락이라든지 리듬을 모음으로 한다든지 가사로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호흡과 발성을 먼저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과 발성은 몸을, 신체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제곡 살펴보기는 음악적 요소라든지 음악적 내용을 아이들이 먼저 익히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몸을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노래 부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래인지 많이 살펴봤고 많이 들어봤고, 그쵸? 그 다음에 호흡도 충분히 지금 늘려줬고 모음으로 발성도 풀어줬어요. 자, 그럼보다 이제 노래 부를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아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 한 마디씩 아니면 뭐 동기 이제 두 마디씩 듣고 따라 부르기로 하나씩 익혀가는 거죠. 익혀가면서 이제 부르다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부르기 할 때 갑작스럽게 절대 부르시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대도 안 풀려 있고 호흡도 지금 고정되어 있고 몸은 경직되어 있고, 자, 얘들아 불러보자. 그러다 보면 애들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악을 쓰면서 불러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막 힘이 넘치는 남자애들이 주도해서 막 이렇게 과도하게 소리를 내다 보면, 그런 소리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내 몸에서 나는 소리를 느끼고 관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갖도록 조금 더 좀 많이 이제
제제곡도 알아보고 호흡과 발성도 하면서 몸을 많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듣고 따라서 이제 부르다가 보고 부르고, 이 외워 부르기는 아이들에 따라서 넣을 건지 안 넣을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제 외워 부르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정말 그 난이도가 높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평가 보통 할 때 외워서 부르기를 이제 많이 하시죠.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외워서 부른다는 건 여러분 결국에는 제제곡의 특징도 알고 가사의 내용도 맥락적으로 다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부분 부분의 리듬이라든지 가락의 흐름이 온전하게 학습됐을 때 외워 부르기가 가능하거든요. 또 단순히 암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암기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요. 거기다 이제 뭐까지 들어가냐면요. 악상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악상 표현은 가사나 리듬이랑 가락에 따라서 이제 악상적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워보기는 상당히 고난의 활동이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표현 방법은 뭐냐면 보통 빠르기, 샘열림, 음색을 여기다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노래를 기본적으로 학습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얘들아, 우리가 사분의 사박자는 어떤 강약으로 노래를 해주면 이 노래가 더 멋지게 표현될 수 있을까? 자, 빠르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샘열림은 무엇이 중요할까? 어떻게 샘열림과 빠르기를 우리가 조금 더 표현해주면 노래의 의미와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노래를 가지고 음악의 구성 요소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느리게도 불렀다가 빠르게도 불렀다가 또 아이들과 또 세게도 불렀다가 여리게도 불렀다가 또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기는 하는데, 음악적 요소를 노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그래서 음악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노래만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악기도 필요 없고 그냥 몸만 있으면 선생님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친구의 노래를 따라 불러보기도 하고 너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대생들 정말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새로운 노래 부르기 어떤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체 표현을 넣으셔도 되고, 이게 창조적 표현에 많이 들어가는데 뭐 신체의 움직임을 전혀 새롭게 아니면 뭐 온몸을 다 움직일 수도 있고 팔만 움직일 수도 있고 고개만 움직일 수도 있고 표정만 움직여서 할 수도 있고, 초등에서는요 그런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이들과 서로 관계가 잘 형성된다면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에서 느껴지는 거를 다 함께 합동적인 그림으로 표현해 보실 수도 있고, 뭐 눈짓, 발짓, 그쵸? 또 글로도 표현하실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요번에 이제 교생 실습 가잖아요. 거기서 한번 더 멋지게 멋진 수업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는 활동 안에 이게 다르다라는 건 창의성이거든요. 초등에서는. 왜냐면 초등 아이들은 새롭게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새롭게 만든다는 거는 정말 천재적인 아이들은 가능하지만 일반 아이들은 무언가를 바꾸어 보는 거. 근데 이 바꾸어 본다는 건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다음에 할 창작 수업에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바꿀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변화를 줬으면 오늘 했었던 학습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표현했던 거 어떤 거는 잘 됐고 어떤 거는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는 게 이제 내면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학습했던 내용을 내면화해서 정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음악적 활동을 정착해서 그 정착된 게 이제 다음 차시에 또 발현이 되고 조금 더 발전시키는 이제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계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다 쓰셔도 되지만 실제로 이걸 한 차시 다 쓰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리하셔서 뭐 1차시, 2차시, 3차시 단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구성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 조금 더 나갈 건데요. 뭐냐면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도할 때 조금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의 다양성을 정말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다른데, 어떤 아이들은 왜 노래를 안 해? 그러면 제 목소리는 안 좋아요. 제 목소리는 나빠요. 제 목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웃었어요. 여러분 초등에서 정말 안 좋은 케이스는 아이들이 어떠한 표현을 했을 때 웃는 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인이지만 누군가의 앞에서 노래를 한다라는 거에서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그 소리에 의해서 내가 판단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물며 성인도 그런데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이 내 목소리를 집중해서 듣는다든지 누군가 앞에서 발표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그 행위는 절대 강요하시지 마시고요. 아이들도 그 소리 내기 주저하는 아이들은 변성기거나 자기 목소리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그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교사거든요. 그 교사의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들이 모양과 그 눈의 모양, 뭐 입의 모양, 뭐 신체의 모든 모양이 다르듯이 목소리의 모양도 다르고 목소리의 색깔도 다르고 목소리의 느낌이 다른 게 정상이다. 그걸 아이들한테 많이 설명해 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악보다 이 노래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악은 악기를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악기가 지금 이상해서요. 악기가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목소리는 나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이 목소리로 하는 거를 아이들이 정말 너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의 장벽을 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도 이제 여러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노래를 통해서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음악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시도해 주시고 그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고 다양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요 노래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친구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든지 선생님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는 건요 음악의 인지 수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 순간에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음악에서 여러분 따라하기 활동이라든지 기억해서 부르기 활동이라든지 이거를 꾸준하게 하셔서요. 아이들의 어떤 학습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도 그거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정말 잘하는 활동으로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의 자신감도 만들어줄 수 있고 효능감도 올려줄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도 정말 향상시켜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